이번 주는 또다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이 오를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이유는 뻔합니다. 자, FOMC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데 이 FOMC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자,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FOMC에서 향후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풀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벌어질 일들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2차전지 종목군들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났었죠. 기술적 반등을 지난 주말에 보이긴 했는데 여전히 불안하다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2차전지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서만 무려 50조 원이나 증발했다고 합니다. 50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네, 일단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뭐 그렇게 큰 것만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작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범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총 50조 원의 증발은 네, 상당폭의 하락을 기록했다고 볼 수밖에 없겠죠. 자, 2차전지 흐름들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 4조 원에 대한 순매수를 들어갔는데 수익률이 별로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도 연초부터 그냥 시게 때려버리는 모습이 좀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고점에서 매수하게 되면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이렇게 단기적 조정이 나올 때 상당히 힘든 구간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반등이 나가면 그냥 본전에서 팔아먹거나 도망치는 사례도 굉장히 많죠. 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9일이고요. 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와, 1월도 그새 끝나가네요. 자, 1월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네, 벌써 끝납니다. 자, 이번 주간에는 주가가 조금 올라가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명절 연휴가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기일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절 연휴와 만기,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리한테 안 좋은 소식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을 취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에서는 이제 연준 FOMC가 이제 30일, 우리나라로 치면은 31일, 2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이제 그 FOMC가 진행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FOMC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것이냐. 일단 5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80%로 만들어졌다. 3월에는 인하 가능성이 50% 밑으로 떨어졌다. 즉 3월 달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을 이제 이번 FOMC에서 이야기해 줄 거란 이야기죠. 일단 뭐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뭐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기도 하고요. 시장이 너무 이 목표치를 높게 잡은 것이 좀 문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전망하는 부분은요, 6회, 네, 금리 인하를 6회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보면은 1년에 금리 이 FOMC를 8번 하거든요. 이 8번 하는데 6번 인하하면은 그냥 계속 인하를 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6번을 인하를 친다고 하더라도요, 연달아서 해야 되지 이게 뭐 조금 줄였다가 잠깐 멈췄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간에 비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자, 그렇다면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하게 될 가능성은 별로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3번 금리 인하를 올해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6번은 터무니없는 수치 같아서 제 생각에는 한 4번 정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4번 정도, 한 1% 정도 금리를 올해 낮춰주면 성공적이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년도가 되면은 금리 인하는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래쪽으로 더 깊게 파고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걸지 마시고요. 이번 연도는 이제 어느 정도 그
정비하는 입장,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아마 내년도로 연결되는 상황에서 더 좋은 흐름을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본격적인 어떤 흐름이 나타나기 직전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가 매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어쨌건 이번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전망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제지표 잠깐 보시면 특별한 거 없죠. 네, 뭐 PMI 지표 이런 거 발표가 있긴 있는데 뭐 특별하지 않고요. 목요일 날 발표되는 네, 이게 1일 날이죠. 1일 날 발표되는 그 FOMC 그 결과에 따른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요 내용인 거고, 실업률이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요. 실업지표 이 실업률은 예상치가 이제 조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3.7 나왔는데 이번에 3.8 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조금 나빠지면 여기에서는 이제 기대감을 좀 거둘 필요는 있습니다. 네, 좀 이게 4%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금리가 더 빠르게 인하될 수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또 믿기가 어렵죠. 네, 그리고 3.8 이 정도 예상치대로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여전히 4%대 아래쪽이기 때문에 네, 4%를 넘어야지만이 그래도 뭔가 다른 의미를 부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업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알파벳,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라서 이 기술주들의 랠리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는 좋은 형태입니다. 지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기업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가지고요.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 기업의 컨센서스가 많이 낮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오면서 막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도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뻔한 내용들이 과연 정말로 시장에 반영될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업 실적이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오고 있다. 이것이 평균적인 모습이니까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실적 발표들 계속 열심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확정 실적 발표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잘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기술주, 반도체 이런 쪽에서 주가 상승을 이끌어내야지만이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국내 증시 상황도 보시면은요, NH투자증권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밴드를 2410에서 2530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2530을 넘어갈 수도 있지만 2410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자, 현재로서 보면은 2500포인트에 가깝게 다가서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단 저항을 좀 이제 뭐랄까 우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즉 이렇게 우려감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기관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변수를 가지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겠고요. 아주 강력한 재료를 통해서 확 밀어버리지 않는 이상은 주가 포지션이 조금은 애매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으로서는요, 기업들 실적 부분들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겠습니다만 어닝 서프라이즈 나는 기업들은 네, 유효하게 잘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일단은 기업 이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될 것이다. 어닝 시즌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아주 줄었다.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주에 FOMC는 중요 변수가 되지 않고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 변수가 될 텐데 오히려 실적에 대한 예상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는 기대감을 좀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증권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주식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국의 시장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3월 달에 있을 양회까지 그 국면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도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도 같이 경제도 같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망은 다 높은 것 같아요. 전망은 다 좋은 것 같고 다만 변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FOMC였는데 이 부분도 그다지 네, 중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주가는 더 올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올라가는 쪽에 대한 제한폭을 걸어놨는데 좋으면 올라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좋은데 못 가! 뭐 이런 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증권사에서는 뭐 양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골고루 잘 레슬리해서
생각합니다만, 어쨌건, 네, 제한적이지만 상승 흐름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번 주에는 변동성이 주 후반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주 초반에는 지난주 거를 끌어서 본다면, 약간 혼조 양상, 그 다음에 주 후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조금 재미없는 양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가면요. 2차전지의 시가총액이 무려 50조 원이나 증발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가증권, 코스닥 합산 시가총액이 지금 50위권 안에 드는 2차전지 9개 종목의 시총 합산은 연초에 308조 원 정도였는데 지난 26일이죠. 네, 지난 26일날 보니까 259조 원으로 네, 48조 원이나 감소했다. 그래 48조 9천억이네요. 그러니까 50조 증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종목들은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이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시가총액도 줄줄이 밀려나는 모습이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시총 10위로 밀려났고 포스코퓨처엠은 14위에서 17위로, 이노베이션은 31위, 에코프로 머티는 34위로 떨어졌다. 자, 이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후퇴도 계속 연속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반등이 조금 나왔잖아요. 뭐 기술적 되돌림 반등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들인데 뭐 추세를 바꿔서 움직이기에는 좀 역부족일 것 같고 현재로서는 그냥 줄줄이 사탕으로 엮여가지고 던져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차전지의 시가총액 조금 더 많이 증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하고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 하락폭이 제일 컸는데 이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요 무려 16조 원이나 감소가 됐습니다. 약 4주 만에요. 한 달 동안에 16조 감소가 됐고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이 네 지금 9조 원 정도 빠져나갔네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고 지금 이 정도 시총 증발은 네, 무시무시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 배터리 기업들이 어닝 쇼크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대요. 네, 아무래도 LFP 네, 그 저가 배터리 때문일 거라 생각은 되는데 글쎄요. 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배터리도 안 좋아, 전기차도 잘 안 팔려 이렇게 되면 소재, 재료 이런 뭐 에코프로 같은 뭐 양극재 이런 회사들은 네 물량이 조금 네 한가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매출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뭐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면 어떻게든 가겠죠. 뭐 여기서 이제 전기차는 실패야 그러고 집어치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계속 만들긴 할 텐데 성능이 좋아지는 속도가 글쎄 시장의 기대감 이런 것들보다는 더 빠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쪽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 답답한 흐름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다 판단이 좀 들죠. 그러니까 안 건드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건드리고 있다라면 매우 답답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올해 자동차 판매 성장률은 작년에 달성한 성장률보다 눈에 띄게 낮아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이던스를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니들 네 우리 잘 못 팔 수도 있으니까 그거 알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대외적으로 상황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나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버리니까 투자자들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도가 계속해서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서는 물론 올라가는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지금은 올라가는 것보다는 올라가지 못하는 쪽을 선택했다. 즉 지금은 잘해야 본전, 네, 잘해야 본전, 잘 못하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2차전지가 네 그동안 너무 과한 열정을 통해서 과한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주가 하락은 예정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2차전지가 어제 지난 주말에 보여줬듯이 나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야 해라고 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수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급등은 아니더라도 일정 구간 정도의 되돌림은 계속해서 발생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아무튼 네 2차전지 쪽에 대해서는 네 걱정거리가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매매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 게 일단 좋을 것 같죠? 네 매수하지 마시고 네 흐름을 잘 파악하시고 네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은 업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이야기 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만 무려 4조 원에 달하는 순매수를 보여줬는데 소유익률의 대부분은 손실을 기록했다. 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죠. 네, 대부분은 손실이다 이거야. 샀는데
많이 샀는데 4조 원이나 샀는데 뭐 이런 거겠죠. 특히나 이제 지난해 11월, 12월 2개월 연속적으로 순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매도를 고점으로 올라가면서 다 때려가지고 있다가 고점에서 다시 매수를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그다지 썩, 좋은 매매는 아니죠. 그동안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이니까 저가 매수 심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가 매수 유입에 대한 부분은 아닐 거예요. 성장이라든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싼 값에 사놓자라고 얘기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겠죠. 그런 식이고요. 투자자들 순매수 상위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전부 다 2차전지로 도배가 됐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급의 어떤 심장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겠는가 생각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 달에 가장 많이 산 주식은 삼성전자였다.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지금 다올 투자증권에서는 국내 증시가 단기간에 낙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나 2차전지 쪽에서 손실도 보고 있지만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물려 있잖아요. 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물려 있는 부분인데,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다 보니까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 돼요. 반도체 공장 가동률 상승,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하게 위협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좀 멀어지게 되고요.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예상 실적, 잠정 실적, 성장성 이런 것들 얘기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소식이 전해지겠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이 되고요. 반도체가 시장의 움직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물려있다라도, 내가 이번에 고점에서 또 샀어. 그래서 또 물렸어. 괜찮아요.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실 거라 생각하고요.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라가 버리면 못하지만 주가 내려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선택해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요. 반도체가 잘 돌아서는지 그 여부 보시고, 어차피 돌아서게 되어 있겠지만 흐름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그런 길잡이 역할을 좀 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서 진행하시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려 계시는 분들, 반도체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2차전지 물려 계신 분들은 걱정을 조금 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개인들 매수만 지금 4조 원을 했는데 대부분 손실이다. 근데 내가 얼만큼 버티느냐에 따라서 4조 원이든 40조 원이든 물렸다 하더라도 걱정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주식 흔들린다고 팔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FOMC가 기업 실적 과 함께 시장에 주목해야 될 이야기로 떠올랐는데, FOMC는 그다지 중요한 이야기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빅테크 중심의 움직임이라서 나쁘지 않죠. 실적 기대가 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많이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2차전지가 시중 50조 원이 증발하면서 부담스러운 내용을 좀 전달해주고 있는데,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직 해소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매매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은 전략을 짜야지. 떨어지는데 어떡할 겁니까? 그죠? 그 근처에서 괜히 움직이지 마시고, 이런 게 있죠. 모난 년 옆에 있으면은 벼락 맞는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독한 년인가요? 아무튼 나쁜 년, 나쁜 년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근처에서 얼쩡거리다가 휩쓸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개인들이 올해만 4조 원대 순매수 했는데 영양가가 별로 없었다고 얘기가 들어요. 그래서 손실 나고 있는 종목이 대부분인데, 그 중에서 혹시라도 반도체를 들고 계신다라면 물렸더라도 조금 버티면서 중간에 손절하지 말고 진행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일단은 끌고 올라가는 장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전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이 모여서 사람 한 명 바보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하였다. 모든 군중들이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용감하게 아니라고 외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그들의 결정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미쳐버린 군중의 심리에 동화되어 휩쓸려 다니다가 제정신이 돌아올 때쯤이면 이미 멀리 와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그 스타코믹스 111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네, 너무 멀리 가게 되면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초기에 진입할 때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꼼꼼하게 재보고 물론 그렇게 하고 투자하시겠지만 네, 조금 더 한 번 더 체크하시고 꼼꼼히 살펴보신 이후에 대응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 겁먹을 거 없습니다. 오늘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시고요. 분명히 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생기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에 무료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 무료방송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